김경래 최강 시사. 네,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2달 남짓 남았습니다.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좀 짚어보죠.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 분석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전입니다. 그래서 리얼미터를 그만두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 모신 걸로. 네. 지금 이제 사람들 제일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황교안 대표, 한국당 대표하고 네. 이낙연 전 총리. 네. 그 여론조사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사실 황교안 대표가 예. 종로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상당히 놀랐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 이전에도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7일 날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7, 8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그럼 그 발표, 네, 출마 조사된 게 발표가 있습니다. 반영된 거네요? 네. 예. 이 조사는 이제 뉴스토마토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한 것인데.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이 54.7%, 네. 황교안 대표가 34.0%로 여전히 20%포인트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른바 이제 부동층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이 말은 이미 구도가 이미 판세가 잡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좁혀지긴 했지만 많이 좁혀졌나요? 많이는 아닙니다. 한 5% 포인트.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앞서 있었고 그 격차가 한 25% 포인트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 5% 포인트 더 좁혀졌는데 네. 그래도 20% 포인트 정도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이제 구도 판세가 어느 정도 좀 고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네. 이 조사는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 포인트입니다. 네, 708명이고요.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워낙 오랫동안이 여론조사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65일 남은 거예요, 총선이. 네.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근데 이 20% 포인트는 좁혀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야를 대표하는 두 거물들이 만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거 프레임에서 이제 정부 여당 심판이라든지 보수 야당 심판으로 강하게 맞붙는 과정 속에서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격차는 일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한 65일 남은 상황에서 이 정도 격차라고 한다면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수치만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나 좁혀지긴 좁혀질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총선 65일 남겨놓고 네. 이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예요? 일단은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단 기본 구도입니다. 구도. 그러니까 예. 구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수권이 통합해서 치러지느냐. 네. 그런 어떤 이제 정당들의 편제들을 구도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보수통합신당이 출연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들. 네. 그리고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예.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당들과 이제 호남 자녀 이제 대한신당이라든지 평화당이 예. 이제 서로 이제 합당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3지대라고 예, 불리는. 제3지대 예.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두 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대 총선에 비해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준연동 형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최종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제 미래한국 위성정당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한지 안 한지 예. 여부인데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 심판론과 보수야당 심판론이 어디에 우세를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총선 앞두고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부 여권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이 부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민생과 사실상 이제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지, 그렇게 이런 한 5가지 요인들로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네. 중요한 것부터 순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구도가 중요하다. 예, 구도 일단 기본 구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 구도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대통합신당으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불출마했고 지금 그 통합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게 관련된 어떤 조사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 예. 뉴스원 통신사가 의뢰를 해서 네. 엠브레인이 조사를 한, 그러니까 서울 지역 비록 서울 지역 조사긴 한데요. 네.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조금 더 넘습니다. 아하. 반대보다 이제 상당폭 더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보수 통합에 대한 어떤 그 유권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한 몇 달 전에도 있었는데 네. 그 조사들을 이 조사와 연결해 보면은 네. 조금씩 중도층을 포함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해서 일단은 그 최종적으로 이제 보수 야권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는 거죠. 네. 그 지역구 투표에서 표분산을 막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 심판론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 유권자들의 이에 대한 태도 이 자체는 최종적 결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조사에서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총선 비례대표를 결정을 하는 그 총선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론조사. 네. 그런 부분들로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1월 말에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했을 때 오히려 두 당의 합보다는 네, 적었죠.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른바 이제 강성보수, 자유한국당을 약하게 지지하던 강성보수가 이탈하는거나,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을 약하게 지지하던 개혁보수들이 이탈하는 부분들이 상당폭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선거가 임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거대 양당으로 결집하고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그 두 당의 합에 이르는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하겠지만은 네. 일정 기간 동안에 약세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두 가지만 짚어보죠.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당이요. 네. 여기 여론은 어때요? 이번에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의 어떤 지지도를 보이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예.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네. 총 전국적으로 38석을 얻었습니다. 네. 호남 지역에서는 무려 한 25석을 얻었었고요. 네. 그때만큼 파급력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예,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안철수 전 의원의 지지율을 보면은 5%도 미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4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었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호남의 지역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비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네. 좀 이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으로 넣어봤을 때 상당히 미미하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이게 얘기가 금방 끝났네요. 이거 한 번 더 모셔야겠는데요. 벌써 끝났네. 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 분석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옵니다.